잠시 후 9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집권 4년 차 국정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 신년사 키워드는 무엇일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청와대를 취재하는 정치부 강민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신년사 작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신년 기자회견 전에 신년사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있는데 올해 2020년 신년사는 좀 어떻게 형식이 다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올해 신년사 분량은 약 25분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본관 중앙에 연단이 설치가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서서 직접 신년사를 읽어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제일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년사 이후 일정인데요. 네. 작년에는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읽고 나서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년사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국정 현안을 기자들이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년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정책 의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신년사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 뒤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관련 정책을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했던 신년 인사 약 7분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신년사의 사실상 예고편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는 확실한 변화라든지 상생과 도약,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정치와 경제, 또 한반도 문제와 사회 등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신년사의 키워드가 뭐가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말씀하신 확실한 변화라는 단어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고도 혹시 추가적인 키워드가 있을지요? 네, 우선 그 확실한 변화라는 키워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충원 참배를 간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직접 남긴 키워드가 바로 이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확실한 변화란 곧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목표로 읽히는데요. 신년사 흐름을 좀 예측해보면 문 대통령은 올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란 대형 사건이 저한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하반기 동안 정부는 핵심 소재와 부품, 또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예. 또 상생형 일자리도 본격화했죠.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한 구미형 일자리의 첫 삽까지 뜬 상태고 또 밀양과 횡성 등에서도 이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성과를 언급한 뒤에 이런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예. 바로 상생과 도약이란 단어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선택과 집중, 즉 대기업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게 곧 우리 경제의 발전이고 도약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런 비전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설명한 뒤에 올해는 좀 더 확실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다짐을 아마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한 변화. 또 강 기자가 지난해 이슈들 하나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 가장 큰 이슈,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만한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 그에 이어서 검찰 개혁이란 화두였습니다. 당연히 이번 신년사에서도 이 검찰 개혁 언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부분을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년사의 예고편 성격인 신년 인사의 내용을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확실한 변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또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을 다 사용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인사권을 떠올리거든요. 이제 그 말은 즉 필요하다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까지 단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있잖아요. 예, 예. 그 공수처법의 해결
그리고 공수처법의 추가 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전망이고요.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규정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조금 제반 사항을 좀 깔아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권력기관 스스로의 개혁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하던 부분인데 검찰 조직을 향해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정도를 좀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책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핵심 정책이라고 했을 때 사실 한반도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측을 하면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한반도 분야거든요. 예. 한반도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정책 핵심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객관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남북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끊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리고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인 게 현실이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무력 충돌 위기가 또 고조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사실 비핵화 협상의 큰 변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2일 신년 인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 즉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틀 안에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요. 기존 한반도 평화 구성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엔 총회 때 언급한 DMZ 평화지대 구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꺼내든다지요. 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언급했던 남북 생명 공동체란 이야기가 있거든요. 남북 간의 생물 다양성 같은 걸 좀 구체화시키자 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꺼내들면서 최대한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분야의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대화를 촉발시킨 하나의 계기였죠. 그렇습니다. 그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안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를 위한 후속 협력 방안도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재작년에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가 있죠. 다들 잊고 계셨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어차피 어제 신년사를 좀 봐야겠지만 올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 개혁, 남북 관계 또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경제입니다. 어제 참모진 개편도 그렇고 상당히 민생 경제에 많은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신년사에서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 발표될 것이라 보십니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미래 먹거리 분야입니다. 네. 확실한 변화라는 키워드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3가지 신산업 분야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미래차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야에서 5G 기술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작년에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개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어제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이런 부분을 전담할 디지털 혁신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예상 활용 방침까지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산업에 대한 튼튼한 투자 의지도 함께 표현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산업이죠. 예. 제조업도 소홀히 하지 않을 전망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 사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수출 세계 7위 위치를 지키고 있고요. 또 3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4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망과 함께 기업 투자 촉진 세계 3종 세트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안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청와대 본관의 모습, 현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 발표를 위해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참모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지금 30분 50초가량을 지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